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오늘은 알서포트의 핵심 부서이자 브레인 집단인 연구개발본부를 이끌고 계시는 김택중 본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서포트 연구소장 김택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알서포트 연구소는 임직원의 절반이 소속된 제일 큰 조직인데요. 알서포트 연구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알서포트 연구소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연구소 인원이 전체 인원 중에 한 반 정도 차지하는데요. 생각만큼 이제 사람이 많으면 시끄럽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시끄러울 때도 있죠. 이제 논의하고.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보니 논의할 때도 있고 혼자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조용할 때는 너무 조용하고 시끄러울 때는 또 너무 시끄러운 뭐 그런 조직입니다. 근데 연구소라고 하면 보통 이제 화학이나 제조 쪽 보면 이제 하얀색 옷 입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은 그렇지는 않고 자유로운 복장에서 편하게 공부할 때도 있고 편하게 토의하기도 하고 뭐 그런 소프트웨어 기업만의 특징을 가진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소에 다양한 팀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팀이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 걸로 아는데, 근데 연구소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같은 팀이어도 서로 다른 층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연구소는 특별한 업무 방식이 있는 건가요? 이게 이제 교육이나 이런 데서 말하면 인사나 이런 데서 전문 용어로 이제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그러니까 직무라고 부르는데 이제 풀어서 얘기하면 같은 일을 관심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걸 팀이라고 따로 부른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개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안드로이드 개발팀, 윈도우 프로그램 잘 짜는 사람들은 윈도우 개발팀, 또 웹서버 잘하는 사람 웹서버 개발팀,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모아서 어떤 일을 하거나 프로젝트나 소프트웨어를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고 이렇게 이제 팀들은 이렇게 세로로 돼 있고 일은 가로로 하는 형태. 그래서 이걸 매트릭스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저희는 특히 유난히 좀 매트릭스 조직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제품이 연결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PC를 조정하거나 PC로 상대방 PC에 있는 사람하고 연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연결들이 많아서 한쪽 분야만 갖고는 팀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공부를 또 그렇게 해. 안드로이드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언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서로 이제 공부하고 가르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학습은 그렇게 팀 단위로 하고 일은 모여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부서는 이쪽에 모여 있고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도 모여 있기도 하고 그래서 특징에 따라서 좀 분할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팀 쪽에 무게가 실려서 공부를 많이 하다가 어떤 때는 프로젝트가 중요할 때는 프로젝트 단위로 딱 모아가지고 단결시켜서 또 하기도 하고, 그래서 팀장하고 프로젝트 PM하고 비슷한 포션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이죠.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게 조화만 잘 이루어지면 공부도 자기 분야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나오고 일도 여러 분야들이 모여서 한두 사람이 만드는 것보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제 제품 하나를 만들어낼 때보다 하이 퀄리티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단위와 팀 단위 두 가지로 운영 중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연구소가 제가 알기로는 166명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렇게 인원이 많으니까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럼 현재 네. 진행 진행 중인 프로젝트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젝트가 작게 1명, 2명 진행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 프로젝트 레벨이라고 이제 연구소 안에서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 연구소 레벨로 부르는 프로젝트는 한 6, 7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뭐 5명, 10명에서 뭐 40명까지 가는 프로젝트도 있고,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나 정규 프로젝트 말고도 소규모로 단기간에 아까 이제 특정한 기술들을 쓰는 사람들을 모아서 검증을 하고 학습하는 그런 단위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위 프로젝트들은 제가 기억할지 못할 정도 너무 많아서 별도 시트에다가 이제 작아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한 1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프로젝트는 6개, 한 7개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요?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 상황일 때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에피소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재택근무하면은 다 집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반려견이나 반려묘도 많이 키우는데 처음에 화상회의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회의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잡음 제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음성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잡음을 제거하려고 이 종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나 이제 키보드 치는 소리들이 이게 되게 거슬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그 잡음을 없애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막상 필드에서 이제 딱 오픈을 하고 나서 이쪽 집에 사람들이 이쪽 집에 있는 사람과 강아지도 있고 저쪽에도 사람하고 강아지가 있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둘이 얘기하다가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쪽 강아지가 짖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쪽 강아지도 짖고 그럼 회의실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이 얘기하다가 좀 지나면 이제 강아지들끼리 막 짖어가지고 그때 이게 강아지 짖는 소리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게 되게 생각보다 소리가 크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어요. 지금은 그 기술력이 강아지 소리도 없앨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네요. 그것도 많이 이제 낮아져서 사람 목소리만 딱 디텍팅해서 걔네 그 목소리만 좀 키우고 이제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뀌어놨어요. 네. 다들 재택근무 시즌에 그런 민망한 잡음으로 다들 얼굴 붉힐 일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꼭 필요한 기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의 오픈 에피소드를 듣고 싶은데 다 듣지 못해서 아쉽네요. 근데 연구소가 이렇게 다인원이 소속되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 만큼 관리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많은 인원들을 통솔하고 관리 운영하는 팁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조직이 5명, 10명이랑 한 30명이랑 비슷한 것 같고 그 다음에 100명, 100명 넘으면 이제 그 수준들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0명 돌파할 때 생각했던 거는 그 생택지베리가 한 말이 있어요. 다 많이 아시는데 그 배를 만들려고 사람들한테 나무 잘라오게 하고 일 시키고 관리 감독하고 하지 말고 바다에 대한 동경을 심어줘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은 그 내용을 이제 종합해보면 자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개발자들의 포커스가 개발자들은 자기가 더 좋은 개발자가 되는 게 사실 목표거든요. 그 동기부여를 강하게 해주고 자기 이름이 걸린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부심과 남들이 못 만들어내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는 학습 의지 뭐 이런 걸 이제 고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마이크로 매니지가 좋을 때가 있긴 한데 사실은 100명을 쫓아다니면서 했냐 안 했냐 더 잘해라 뭐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0명 돌파하는 시점부터 자율 시스템이랑 학습 시스템 이 두 가지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율권을 부여하고 어떻게 공부할지 뭐가 부족한지를 주로 이제 논의해서 그걸 찾는 게 목적이었고 목표는 사실은 그 팀장 레벨이나 각 팀원 각각들이 자기들이 서로 부족한 걸 서로 채워가면서 제품을 만드는 거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한 사람이 만드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 여러 사람들이 도와서 한 사람이 만드는 거에 10배가 아니라 10명이 만들면 100배짜리 소프트웨어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율 시스템 그리고 학습하는 분위기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연구소에서 새로운 행사나 그리고 교육 프로세스 등의 변화를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연구개발본부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해본 거와 안 해본 거, 그러니까 이제 책으로 읽은 거랑 실제로 경험한 것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이제 10배, 100배 넘게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가 메타버스를 개발하는 팀한테 맨날 이제 요구하는 게 그 3D 게임을 좀 해라. 사무실에서 모여서 게임을 해라. 좀 이상한 주문이지만 그 게임도 너네끼리 하지 말고 지금 3D 게임을 제일 잘하는 마인크래프트, 로블록스 제일 잘하는 애들이 중학생들이 그 게임을 하면서 약간 광인 같은 모습을 보여줘. 막 소리 지르고 막 너무 몰입해서 하는 걸 보면 와 미래 소프트웨어는 저렇게 갈 건데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펜으로 그림 그리는 시나리오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거는 이제 책상으로 책 보고 이 여행을 배우는 것 같은 거예요. 실제 경험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나 아니면 이제 자식들이 이제 중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선생님으로 모시고 게임하는 모습을 보자. 뭐 그런 활동이나 디자인 팀이나 이제 기획자들 같은 경우도 소프트웨어를 만들다 보면 그 기술의 한계나 그 복잡도 때문에 단순하게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기능을 포기하기도 하거든요. 디자인 팀한테 이제 그런 미션을 또 줬어요. 우리가 이제 리모트 콜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상담원들이 PC나 핸드폰이 고장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걸 원격으로 지원해주는 제품인데 그 제품의 특성이 있고 이제 20년, 30년 동안 그 확고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 고착화되어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걸 바꾸려는 생각을 아무도 못 하는데 그냥 가장 상상력이 좋은 디자인 팀한테 사실 그런 요구를 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전혀 다른 제품이나 아니면 진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 제품을 한번 그려봐라. 제품 상상해서 인스타그램처럼 만들어도 된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그냥 그 디자인 데이라고 해서 그날 하루는 그 전부터 준비해서 개발자들한테 한번 보여줘서 영감을 줄 수 있으면 더 좋다. 아니면 니네가 개발자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기획자가 뭐 이런 프로세스 때문에 안 되고 이런 거 다 무시하고 0에서부터 니네가 상상의 나를 최대한 펼쳐보고 그게 미래의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면서 서로한테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갖자. 매일 갇혀서 그 경주마처럼 사는 것보다 소프트웨어는 창조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상상하는 걸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거라서 창의력이 중요한데 이러다 보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는 거죠. 그걸 좀 방지하고 회사를 다니는 목적이 사실은 급여도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자아 실현도 있고 즐겁고 행복한 기억이 그러니까 하루를 보면 성인이 됐을 때 하루를 보면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90%인 거예요. 집에서의 90%는 잠자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창의력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월 연구소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사실은 어떤 해보지 않은 것들을 시도해보고 매월 그런 행사들을 모아서 어떤 날은 진짜 게임만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야 된다.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니즈도 파악을 하고 3D는 어떻게 동작해야 되는지 이 예전에 아이폰 같은 경우에 버튼 하나짜리 아무도 생각 못 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의 파괴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이유는 다 버튼 하나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3D 게임을 다 어지러워서 못한다고 했지만 이미 이 젊은 친구들은 이 VR 기기 쓰고 어른들은 5분도 못 버티는데 1시간씩 게임하고 있거든요. 그걸로 협업도 하고 디스코드 가지고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고 지금 애들은 미래의 고객이자 소프트웨어 발전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것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거나 상상력의 레벨이 다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버가 돈 벌 수 있다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 어른들이 생각하는 아니면 이제 기성세대나 아니면 이제 지금 성인들이 생각하는 레벨과 다른 창조적인 활동에서 그런 그 넥스트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연구소는 나이 든 직원들도 있고 젊은 직원들도 있고 창조적인 보다 창조적인 사람들과 또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다 보면 굉장히 꼼꼼하고 잘못된 것만 찾는 사람도 또 필요하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그런 행사들을 좀 다양하게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로서 딱 경직된 조직이 아니고 가끔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제약 조건을 벗어던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거가 나도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거를 좀 깨보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이 필요했던 거, 원했던 것들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 필요한 거 디자이너들이 상상력을 풀어주는 거 이런 것들을 12개 정도 준비해서 연구소에 12개월을 다 어떤 그런 포인트들을 좀 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서포트
제품 중에 뭐 소프트웨어 제품도 있고 일부 하드웨어 제품도 있곤 한데요. 네. 가장 애착이 가는 제품을 꼽자면 혹시 어떻게 꼽으실까요?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질문인데요. 이제 이게 이제 제가 본부장, 그러니까 연구소장이다 보니까 이 제품을 말하면 저쪽 사람들이 서운해할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뭐 그러니까 시즌마다 고생한 제품이 있고 그게 또 막 이익이 안 나다가 다시 이익이 나서 자리를 잡는 제품도 있고 그래서 올해 가장 고생했던 제품이 RVS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리모트 미팅이라서 화상회의 때문에 그 재택 근무 때문에 리모트 미팅 때문에 막 한 몇 년 엄청 고생했거든요. 최고 제품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제 고생을 같이 했었는데 그래서 품질도 엄청 좋아지고 많은 기술적인 진보를 이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최단 기간 안에 기술적인 허들들을 몇 개를 뛰어넘은 제품이 RVS라는 제품을 만드는 게 있는데요. 아직 이제 국내에 일부 이제 유명한 그 해당 분야 제품들이 깔린 데도 있고 이제 막 시작되는 데도 있는데 일본 시장에서 엄청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에 엔티티 기업하고 독점 공급 계약도 맺고 그 바로 그 계열사들한테 이제 도입이 적용되면서 확산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품이 3개월 만에 사실은 시작해서 서비스까지 딱 3개월 걸린 제품인데 완성도도 좋았고 뭐 한 20명이 그렇게 빨리 물론 이제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아주 특이한 케이스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또 애착도 많이 가고 참여했던 분들이 힘들다 하면서도 아웃풋이 그렇게 빨리 블록이 쫙 쌓여서 아파트가 쫙 올라가는 느낌 같은 그런 만족감 같은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애착이 높으신 상품인 만큼 제가 어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아니 보통 알서포트 하면 RC, RV, RM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실 것 같은데 RVS는 좀 익숙하지 않는 이름 같거든요. 혹시 RVS가 어떤 제품인가요? 네. 이게 리모트 비주얼 서포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명칭을 붙이긴 했는데 연결한다는 제품은 사실은 그러니까 디바이스와 디바이스, 그러니까 컴퓨터랑 컴퓨터 또는 핸드폰들을 이제 연결하는데 그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만든 제품이 아니 핸드폰하고 핸드폰이나 뭐 노트북이라도 하도 실제로 뒤에 있는 건 사람이니까 사람하고 사람을 연결해야지. 그래서 리모트 미팅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니 핸드폰 화면만 할 게 아니고 핸드폰이 비추는 세상과 이쪽 세상을 연결하는 게 맞지 않냐 해서 이제 비주얼 서포트라고 하는 아니면 비주얼 팩 뭐 이런 개념으로 초반에 만들어졌었는데 그러려면 이제 뭘 깔았어야 됐어요. 근데 안 깔고 이쪽 카메라와 이쪽 카메라를 연결해서 화상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내거나 서포트를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요새 이제 비대면도 많아지니까 대부분은 이제 같이 사실은 처음에 이 두 개를 붙이면 두 사람을 붙이면 사실은 목소리랑 얼굴 보는 건 초반에 잠깐이고 뒤는 문서 아니면 화면을 보는 거거든요. 그쪽 세상이나 이쪽 세상을 보여주는 거라서 문서는 사실 문서를 하기보단 웹사이트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웹사이트를 같이 코브라우징이라고 하는 건데 브라우저 화면을 이 사람이 조작한 건 내가 같이 보고 같이 조작할 수 있는 코브라우징을 하거나 이쪽 세상의 문제점을 얼굴 보면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있는 보험 약관을 설명해 주거나 그런 활동들용으로 자리매김한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 새롭게 조합이 돼서 만들어진 새로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